코딩할 때 듣는 조교의 토크 라디오 헬로월드. 반갑습니다. 셀박 조교입니다. 닥지짜입니다. 아, 더워 죽겠네, 진짜로. 저희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선풍기 소리가 조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약간 거의 무슨 노동자야. 진짜. 저기 그분들이 좀 그런가? 약간 아무튼 엄청 더운 데서 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진짜 고생. 땀났어, 지금. 땀이에요, 다. 젖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더워가지고. 근데 뭐 아무튼 뭐 얘기해야 되는 건 해야겠죠. 저희 지금 뭐 저번처럼 조교 IT 뉴스부터 빨리 정규 코너 하나 소화합시다. 더운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냥 빨리 해버려 그냥.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아닌 걸로. 대충 하는 건 아니다. 빨리 하는 거다. 빨리 할 뿐이다. 조교가 전하는 화면 밖 이야기, 조교의 IT 뉴스. 오늘은 원래 2개 하려고 했다가 하나를 뺐어. 근데 그냥 하나도 해버릴까 해요. 그냥 간단하게.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나라의 한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TV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 TV 내 점유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TV 내 점유율이란 건 아마 방송사를 그쵸, 얘기하는 거겠죠. 방송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도 바뀌고 있지. 근데 이제 그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TV 시장이라는 건 진짜 그 전자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제품 TV의 시장 판도가 조금 변하고 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TV를 보나요? 안 봅니다. 안 본 지 얼마나 됐죠? 몇 주 된 것 같아요. 몇 주? 그러니까 아주 한 1년에 한 2번씩 가끔 TV 앞에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TV를 보려고가 아니고 거기 있으려고. 가족들이랑 있으려고. 그쵸. 그러다가 그냥 TV 한 번씩 보고 뭐 그런 느낌. 근데 이제 TV를 안 보고 오는데 안 보죠. 저는 안 볼 거고 TV도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럴 것 같아서 혹시 이어지는 얘기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TV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이제 TV라는 거는 그 지상파 그거를 죄송합니다. 지상파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수신기를 달고 나오거든요. 지상파는 이제 거의 TV를 산다고 하면 사실 다 보는 뭐 그런 거라서 달고 그냥 나와, TV가. 정확히 아마 뭐 인터넷 통신사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셋톱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셋톱박스가 아까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수신해주는 거야, 수신. 그러니까 결국엔 예를 들면 어떤 케이블 방송, 이성 방송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셋톱박스가 하나 있고 걔가 그 방송사가 이걸 줘. 이텍스 셋톱박스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TV랑 연결해서 셋톱박스에서 수신해서 TV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TV는 그걸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셋톱박스가 있고 그 셋톱박스에서 그러니까 막 채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형식이 일반적이었어. 근데 이제 요새 여러분들 그러니까 셋톱박스를 사면 셋톱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추가되어 있는 기능 중에 거의 필수 기능이 뭐냐면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예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셋톱박스에 추가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스마트 TV라고 셋톱박스 없이 TV 자체 컨텐츠를 내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그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TV도 하드웨어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TV도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소프트웨어가 그 점유율을 가져간다.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을 키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내장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넷플릭스 있고 뭐 유튜브 있고 이렇게 되는. 디즈니 플러스 있고 다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셋톱박스를 사면 실제 제가 구독을 안 하고 있어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OTT 서비스를 구독을 안 하고 있어도 셋톱박스에서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마트 TV가 그걸 다 제공을 해준다.
그 이제 그 안에 다 넣는 거지. 뭐 저 게임기 이런 거 넣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게임기라고 하면 엑스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아. 그런 게 결국엔 다 셋톱 형태거든. 근데 그런 거를 내장한다.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와. 이 TV를 하나 사면 그러니까 그냥 아주 멀티 플랫폼이 되는 거야. 그냥 TV 자체가 마치 컴퓨터랑 다르게 완전 미디어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합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되게 혹하는 게 사실 저 TV 원래 안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다 합쳐져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긴 맞아요. 하네요. 이게 니즈를 결국엔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의 니즈가 결국에는 우리 지상파 안 본다 이거. 지상파는 볼 거면 TV를 왜 사냐 이거지. 맞아. 결국에는 케이블 중에서도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뭐 JTBC라든가 뭐 어디 TVN이라든가 그런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OTT들 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게임도 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니즈 쪽으로 TV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TV 자체가 그런 걸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싸운대요. 그래서 컨텐츠를 누가 수주를 하냐, 누가 다 받아가지고 어디랑 계약을 맺냐. 왜냐면 코스트는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그거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처럼, 재고가 들어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같은 코스트 안에 몇 개의 컨텐츠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들어와가지고 적은 가격으로 사람들한테 파느냐. 그래서 좀 연결되는 내용이 그 신병 드라마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 올레 TV에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콘텐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 TV는 어떻고 뭐죠, LG TV는 어떻고, 이게 다 그게 결국에는 그런 걸 경쟁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TV 시장에서도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싸움을 한다기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싸움을 맞아요. 이어간다는. 이제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이제 그거 됐다, 포화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 맞아. 개 크잖아. 그냥 이제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더 커져서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하드웨어 자체가 더 좋은 화질, 더 생생한 화질로는 이제 안 되니까 그 안에 내부의 컨텐츠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럴 방향으로 아마 갈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진짜 지상파는 많이 밀리겠구나. 진짜요. 지상파는 그러니까 TV밖에 없었어. 이제 TV 보는 어르신들이 슬슬, 어르신들도 변하거나 어르신들 그런 층이 빠지면은 이제 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좋아. 맞아. 경쟁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이 되는 거지. 예전에 TVN이 웰메이드 드라마 만들면서 지상파에서도 엄청 좋은 드라마 만들듯이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라 사실상 그 시크릿 가든 나올 때 그 시절, 맞아. 그때 그 시절에 이제 TVN, JTBC가 막 내놨던 그런 웰메이드 드라마가 지금의 이 엄청난 대한민국 드라마 시장을 만든 그쵸. 거란 말이죠. 이거 내가 볼 때 그것도 다 결국에는 한류로 이어지고 K 맞아.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10초가 전 시그널이라 생각해요. 네,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결국에는 다 경쟁하고 이렇게 좋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좀 기대가 돼요. TV 시장이 많이 바뀌겠구나. 무엇보다 제가 제일 기대되네요. 왜냐면 제가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근데 저도 좋은 게 결국에는 그 시장도 소프트웨어로 바뀐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뭐 그쪽으로 가는 거지. 소프트웨어. 방송사 하나 만들래요? 좋아요. 근데 이미 하나 뭐 채널이 있는 거니까. 방송사지. 방송사니까. 네, 아무튼 그 방송사들이나 아무튼 이게 실제로 그럼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 채널이 마치 다른 방송사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도 MBC라든가 저희 지상방송, 공영방송들이 유튜브 채널로 오면 아직도 많은 채널 파일을 딱 차지하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 케이블 방송 볼까? 이 채널 볼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때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 시장이 그런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인,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경쟁 관련해서 조금 진짜 쓸데없는 얘기지만 매미가 울기를 한번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네. 매미가 한 마리만 우는 거 본 적 있나요? 매미는 한 마리가 울면 다 같이 울더라고요. 잘 안 하죠. 맞아요. 그게 경쟁이다. 경쟁이. 경쟁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미 중에서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경쟁이다. 아, 경쟁이다. 미안해요. 매미가 울기를 생각나서 말해봤어요. 근데 매미도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있으면 한 마리가 우는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만 울 수는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울면 같이 따라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TV랑 셋톱박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셋톱박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셋톱박스가 자리를 잘 잡았다. 왜냐면 케이블 그러니까 방송사 KT 이런 데가 인터넷 사업자나 아니면 방송사가 그 셋톱박스를 지원을 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여기에 이거 우리 채널 볼 이유? 우리 채널 봐가지고 셋톱박스 얻으면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볼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좋지. 근데 그 시장을 오히려 더 윗단에서 잡아버린 거야. 스마트 TV가.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옳게 가고 있는 거지.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뭐 거기서 경쟁하는 게 저희한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거는 그 핀테크에 대해서. 근데 이거 저 사실 진짜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인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스타트업 관련 기업 중에 핀테크 관련 일을 하려는 스타트업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턴을 진짜 많이 뽑더라고. 그래서 정확히 뭔지 도대체 핀테크가 뭔가 전반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진짜 핀테크에 뉴스가 막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아주 딱 대단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좀 짧게만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의 결합이 뭐랑 결합이냐 아마 다 아시겠지만 파이낸셜하고 테크놀로지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금융업계에 금융과 IT가 합쳐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주식이 그 채권 주식이 종이로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진짜 종이었어요. 내가 요새도 사실 실제로는 종이에요. 알고 있어요? 거기 위탁결제원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게 나한테는 디스플레이로 그냥 데이터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예탁원에서는 진짜 종이가 있고 그 종이에 내 이름 써놓고 이거 내가 몇 주 샀다 이거 종이가 다 있어요. 진짜로는 예탁원에서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에는 한국거래소랑 예탁원이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마 옛날 그 금융 관련 영화 같은 거라든가 미디어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이 종이에 손들고 막 이렇게 막 해. 봤어요. 네, 그게 진짜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고 이게 잘 됐다, 이게 안 됐다에 대해서 막 거기서 나 이거 줘, 나 이거 지금 주식 살 거야를 창구에 대고 말해야 됐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클릭 몇 번, 이거 터치 몇 번으로 되죠? 그게 핀테크예요. 이게 핀테크야. 이게 IT와 금융이 결합했다 그래서 그게 핀테크예요. 그럼 생각보다 엄청 옛날부터 계속 그럼요. 핀테크인데? 엄청 발전해온, 정말 대단히 발전해온 분야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지금 신생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핀테크에 대해서? 어떤 더 개선할 점이 많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이 스타트업이 생기는 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새로운 층의 유입이야. 새로운 층? 예를 들면 그러니까 UI UX가 좀 더 트렌디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진짜 그런 옛날 사람들 말고 그 중간에 있는 지금 뭐 한 40, 50대 분들도 있죠. 그 사람들 다 주식이 되었던 사람들이야. IMF 위기 닷컴 버블 때 난리 났었던 사람들이라서 주식하면 뭐 떠올리냐면 도박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까지도 꽤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대여받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대인 거를 못하고 주식하지 말고 저축해라 하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지금 와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들이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지. 그 사람들의 자금이.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갑자기 오른 적이 있었죠. 지금 떨어지지만 그거는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은 거고 오른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나스닥처럼 옛날 그 닷컴 버블 때 그걸 회복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게 결국에 사람들의 돈이 많이 유입되느냐 마느냐인데 그거 제가 볼 때
지금의 2030이 다 만들어냈다. 2030 왜냐면 되어본 적이 없어. 맞아.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사는 거야. 이제는 이게 내 자산 관리를 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도 제가 볼 때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인데 그거에 너무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보겠냐고요. 그쵸. 무섭죠. 그때 지금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난 다음 세대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상처가 되는 시기이긴 한데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우리가 더 많이 그거 할 수 있는 세대.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게 유입이 되고 그 새로운 니즈가 자꾸 생기는 거죠. 옛날 구식 방식에 지금도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느리잖아요. 엄청.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견디는 거지. 맞아. 우리가 신세대가 그쪽으로 막 금융으로 막 들어가는데 못 견디는 거야. 이 구세대적 UX, UI를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의문인 게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그렇게 해서 UI, UX를 예쁘게 트렌디하게 꾸몄다고 쳐요. 근데 어쨌든 핀테크라는 거는 재정 관련된 네. 어떤 업무가 있어야 될 텐데 좋아요. 네. 그럼 거기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게 제2금융권에도 되게 힘들 텐데 이게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 아직 얘기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바람을 누가 일으켰냐? 토스예요. 맞아. 토스는 토스 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좀 미안한 얘긴데요. 안 돼. 되겠냐고 그게. 그렇게 커지겠어? 근데 적어도 하나는 성공했잖아. 그쵸. 토스는 성공했잖아요. 토스는 성공했죠. 토스가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냐면 그 여러 절차들을 한꺼번에 합치는 비밀번호 4자리 막 이런 걸로 한꺼번에 합치고 맞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 UX와 송금 수수료가 네. 영원이었어요. 그쵸. 송금을 할 때 수수료까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은 원래는 그 무슨 결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송금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어때요? 1년 전쯤에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1년 전쯤에 토스 금융이 출범했어요. 이제는 그 증권사 이제는. 어쨌든 토스로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증권사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2금융권에 벌써 들어온 거야. 실제 물론 토스 은행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토스 은행이 제1금융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야지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제일 금융권인 회사들이 UI, UX를 고치는 게 빠를지 아니면 UI, UX 예쁜 사람이 제1금융권에 올라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네. 전자가 훨씬 빠른 선택이잖아요. 지금에 있는 은행권이 그쵸. 변화한다. 네.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겨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인 거네요. 아니 저는 좀 부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이진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갖고 간다는 거죠. 이게 왜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냐면 사실 토스도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냐면 오히려 토스보다 미국의 사례가 하나 있죠.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무슨 사업했어요? 몰라요. 그게 페이팔이에요. 진짜? 그 페이팔에서 떨어 나온 사람들이 다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회사 만들고 하는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잘렸어. 그러니까 개 천재들끼리 모여서 그걸 만들어 놓고 천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그냥 천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된 거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구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정확하게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또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확실한 건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멤버였다. 페이팔 창립 멤버였다. 그러고 나와서 또 테슬라 한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고 실제로 외국에는 더 복잡했대. 지금의 저희 지금은 공공인증서인가? 공인인증서인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아닌데 이제? 공동인증서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공동인증서인가?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 옛날에 공인인증서일 때 정말 불편하게 사람들이 썼단 말이죠. 맞아. 막 무슨 이상한 액티브 엑셀을 무슨 설치해야 되고 맞아. 어떤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고 난리 났었는데 이제 그나마 스마트폰 오면서 그거를 토스라든가 은행 앱들이 막 변화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은행 앱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생각해보면 토스 있기 전에 친구끼리 밥 먹었을 때 야 얼마 보내줘 라고 했을 때 보내는 거 진짜 힘들었잖아요. 개 힘들었어요. 은행 진짜. 어플 들어가서 네. 뭐 하고 전화하고 보낼 때 전화해서 이거 인증번호 입력하고 했어야 되는데 토스가 그 비밀번호 4자리를 바꿔버리니까 은행도 간편 비밀번호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6자리로 보내기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무조건 경쟁이지. 저는 이게 전 좋은 흐름이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진짜 이미 한 번 아이디어로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스가 한 번 성공을 했잖아. 근데 그 아이디어로 또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지. 안 되지.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특별한 게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저기 뭐야 그 예술계에서도 누군가 하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뭐 랩에 욕을 넣느니 뭐 랩 안에다가 가사로 뭐 신을 언급한다느니 종교를 언급한다느니 맞아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 다음에 또 누군가 그걸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따라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그치. 한 번 처음 바꾼 그 업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토스같이 페이팔같이 진짜 아이디어로서 딱 성공한 그 업체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나중 업체는 진짜 새로운 아예 패러다임 변화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이상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경쟁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경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그럼 아이디어 하나 내볼까요? 뭐 있을까요? 새로운 핀테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그 핀테크만이 갖고 있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MBTI 핀테크 어때요? 미안해요. 핀테크. 핀테크. 최근에 제가 네. 깐 어플이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S업인가? 하여튼 그건데 그게 뭐였냐면은 구독을 다 관리하는 앱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파이낸셜이랑 관리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왜냐면 거기서 해지도 할 수 있어요. 구독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앱에서 연동돼 있거든. 넷플릭스나 이런 거 다 연동돼 있어요. 뭐 아무튼 예.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랑 관련돼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금융업계에 있어요. 금융업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네. 그러면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구독 관련 그거를 한 앱이 있었다. 함이 그거를 핀테크랑 섞으면 어떨까? 어떻게요? 사람들한테 구독 관련 카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구독 관련된 돈을 다 거기서 나가게. 근데 좋은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어떤 카드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예 회사를 차리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만약 이런 의견 냈다? 그럼 의견서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쵸. 근데 우리가 아직 불편함을 느낀 게 토스로 인해서 너무 많이 해소돼서 많이 해소됐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해소된 것 같아. 왜냐면 진짜 터치 몇 번이야. 터치 몇 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싶은 거지. 그 생각에. 그러네. 왜냐면 이제 그런 핀테크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코인 업계예요. 코인 업계는 거의 무조건 디지털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어떤 핀테크 발달도 지금의 어떤 경쟁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해보면 업비트가 굉장히 편한 UX로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이 영향을 주는 거야. 이 금융업계도, 제2금융업계도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제2금융도.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의 이제 은행 앱들, 증권사 앱들 너무 잘 만들어졌어. 하나은행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나은행은 아니에요. 하나은행은 진짜 아니야. 하나은행 누구나 한 명 봤으면 좋겠다. 하나은행은 진짜 아니야. 하나은행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어쨌든 그쵸. 그나마 옛날보단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요. 많이 나아졌죠. 하나은행이 주거래 계좌가 있나 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핀테크가 그런 거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송금 결제 송금 시스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거의 제2금융권까지 들어온 이 토스의 사례도 있다. 출범을 하고 이제
토스 증권 아니고 뭐 토스 뭐 은행도 뭐 있고 없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토스 카드도 나왔잖아요. 사실 카드사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기 뭐 성공 사례가 있긴 하다. 핀테크가 사실상 우리 삶에 굉장히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어떤 종합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런 종합 기술과 산업의 어떤 종합체죠.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면 산업 이야기고 그거에 이제 IT라는 그게 결합된 거니까 산업이 더 맞네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산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핀테크 인턴이 된다. 네. 그러면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근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사실 오늘 거의 안 게 대부분이에요. 이 지식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포함하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다. 뭐 근데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개 없어요. 떠오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보면은 이제 저기 그 네카르쿠베당토만 본다고 하면 앞에 네이버 같은 거 그 검색 포털 검색 사이트죠.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의 그것도 있고 사실은 원래는 웹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앱으로 조금 넘어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메신저였죠. 메신저니까 그 두 개는 그냥 빅테크로 그냥 해버려도 되는 거고 라인도 메신저네요. 그것도 넘어가고 쿠팡이랑 당근은 그거죠. 인터넷 상거래 업체잖아요. 인터넷 상거래는 우리도 알겠지만 원래 인터넷 상거래는 IT가 중요하죠. 그쵸. 이게 중요하죠. 그건 그렇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은 조금 다르네. 그거는 이제 약간 음식 모르겠다. 아무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배달 앱은 그쪽도 그 산업이 조금 있는 거고 배방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몇 개 없다. 빅테크랑 뭐 인터넷 상거래랑 저기 온라인 상거래랑 하는 게 맞겠다. 온라인 상거래랑 그리고 저기 뭐 배달앱도 사실 온라인 상거래 넣어버려 그냥. 아니 온라인 상거래 아니에요?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러고 이제 금융 쪽 그것도.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밖에 없다. 뭐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낼 거면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버려. 방금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걸 내버려. 그게 뭔지 나도 몰라요. 알면 내가 했겠지. 알아도 전 못해요. 왜요? 그럴 배짱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IT랑 관련된 그런 것 중에 그냥 핀테크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별 지식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다 하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혹시 신규 코너 하나 해도 되나요? 뭘요? 닭집자의 축구 뉴스. 갑자기 왜요? 왜냐면은 3분이면 돼가지고. 한번 해봐요. 왜냐면 이게 쿠팡 얘기랑 아까 콘텐츠 얘기 나와서 네. 잠깐 일단 해봐요.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세비야랑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비야랑 토트넘전 경기를 보고 왔는데 그게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네. 쿠팡 플레이가 똑같이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랑 OTT 서비스인데 네. 쿠팡 플레이가 이번에 슬슬 축구 관련된 중계를 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중계권을 그쵸. 가져갔구나. 프리미어 리그나 그런 거는 아직 스포티비가 갖고 있는데 독점이에요. 스포티비 독점인데 그치. K리그를 쿠팡 플레이가 샀어. 근데 쿠팡 플레이를 보려면은 어쨌든 월 구독료를 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K리그는 공짜로 볼 수 있었어요. 원래 원래 그 쿠팡 플레이 사기 전까지 공짜 아무나 볼 수 있었어. 근데 얘가 사면서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쿠팡 플레이 보기 시작한 이유는 중간에 광고가 없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할 때 광고가 없어. 돈을 내면 그렇게 되지. 그쵸. 대신 그 중간 시간에 어떤 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예를 들어 뭐 전반전 리뷰, 뭐 후반전에 어떻게 프리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무엇보다 카메라가 미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계진들도 엄청 많이 바뀌고. 근데 그게 중계권이 네. 본인들이 가서 직접 촬영도 하는 거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일단 쿠팡 플레이에서 주최한 이 토트넘 세비야 이런 이벤트 경기에서는 쿠팡 플레이가 촬영 그런 거 주최를 했는데 K리그까지 그게 이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세비야전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봤어요. 이 이벤트 토트넘 이벤트 매치에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스포티비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죠. 해본 네. 적이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독점을 하고 하기에 바람직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돈을 막 한 달에 9,000원, 8,000원씩 내는데 완전 화질이 720p야. 아직도 720p예요. 1080p를 바꿔도 720p밖에 못 봐요. 뿐만 아니라 그 논란이 엄청 많아요. SNS에서 스포티비가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솔직히 말해서 일배에 가까운 멘트들을 축구 드립으로 신다 치고 해서 논란이 많이 일으켰는데 그거 그냥 그 댓글 다 지우고 미안합니다 해서 그냥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티비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을 뿐더러 중계진이나 해설진에 대한 대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무엇보다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동안 어떤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었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부호가 항상 붙었었고 축구 팬들도 엄청 불만이었는데 이걸 지금 쿠팡플레이가 점점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쿠팡 얘기했잖아요. 핀테크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쿠팡이 조금 약간 스포츠 업계에서도 힘을 얻지 않을까, OTT 업계에서 힘을 그러니까 얻지 않을까. 미디어 쪽으로도 그쵸. 잘 그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720p면은 HD잖아. HD예요. 아직도 HD로밖에 못 봐. 아니 지금 뭐 FHD도 아니고 그렇네요. 이상하네. 그리고 엄청 끊겨요. 해서 하여튼 그 스포티비 문제. 그러니까 독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면 안 돼. 사람들이 스포티비에 대한 불만은 축구 팬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저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협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콘텐츠는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내 비리 폭로네. 근데 뭐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직원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다 알겠나요? 네. 쿠팡 플레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 보일 때마다 너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뭐든지 소비자가 득을 봤다? 그럼 나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정규 코너 하나 해버렸고 임시 정규 코너도 하나 해버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요. 감자튀김을 같이 먹는 문화. 한 곳에 쏟아서. 한 곳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사실 이거는 막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그냥 떠들려고 한번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국 사람들은 좀 충격받는 문화.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뭐 일단은 그렇게 부어 먹는 거 괜찮다? 네. 괜찮다? 괜찮아요. 역시 한국 사람이. 저도 괜찮아요, 사실.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 데미지가 0이야. 따로 먹든 같이 먹든. 그럼 호불호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생각을 딱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국 분들은 싫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제 생각인데 일단 첫째로 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약간 사유재산의 개념이에요. 이건 내 거고 저거는 제가 산 거고.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Pay for this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값을 내가 지불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사유재산을 매번 주장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사유재산을 몰라? 이거 내 거고 제가 제 건 거를 모르냐는 거지.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유재산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 개념을 넘는 그 정의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집단주의적인 문화인 거고 좋게 말하면 정이 넘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다 같이 먹고 우리 그 찌개도 항상 같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을 만들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벌써 결론이에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결론은 이 붙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같이 이렇게 한 곳에 쏟아서 먹는 거를 거의 대부분은 동의한 상태라고 봐.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인 거죠.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약간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먹, 찍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부어 먹어도 돼. 근데 그게 내 암묵적 동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암묵적 동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붙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듯이 붙고 당연한 듯이 서로 합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내가 동의를 했다는 그거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물어봐야지. 나중에 암묵적으로 나중에 간편 비밀번호로 하지만 지금 처음에는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어보고 나중에는 암묵적으로 동의된다 하면 붙는 거지 뭐. 약간의 집단주의적이고 정이 넘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럼 만약에 본인이 라지 시켰고 제가 미디엄 시켰어요. 감자튀김. 근데 같이 이렇게 부어요. 그럼 어때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앞에 있는 새끼가 뭐랄까 그걸 구분 없이 처먹는 새끼야.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동의 없죠. 안 돼.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바사다? 그치. 그거는 왜냐면 이제 사유재산 개념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 그냥 먹기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먹기 편하게. 그래서 뭐 혹시 극한의 이득 중이면? 어떻게? 본인 감자튀김 햄버거 동시에 먹는데 그 사람은 감자튀김만 계속 먹어. 그 다음 감자튀김이 진짜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좀 햄버거를 먹어. 하나를 더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 거 먹어야 돼. 내가 내 거. 아, 그때는 다음부터 좀 블레이스 먹겠다. 안 되죠. 예. 이제 저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던 게 옛날에 아이슬란드로 해외 봉사 갔을 때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큰 이만한 거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였는데 그게 제가 맨 처음 다 같이 먹으려고 산 거긴 했는데 어쨌든 제 거잖아요. 제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자꾸 애들이 먹는 거야. 내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얼음 속에 숨겨놨어요. 그 숨겨놨다기보다 그냥 내 거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까물어보는데 나오고 애들 아이스크림 어딨어 그러길래 아 그 얼음 속에 있어. 왜 거기다 넣어놔? 그래서 내 거였어 그랬더니 애들 엄청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덕수덕 되는 거야. 야 애들가 저거 아이스크림 자기 거라고 저기 얼음 속에 넣어놨대.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다 같이 먹기로 한 거였잖아.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허락한 적 없는데 너희가 먹었는데 내가 그냥 배려해 준 거야. 그랬더니 다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 엄청 화날 만한 상황이었지만 잘 참았다.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저 암묵적 동의 때문에 제가 피해 준 적 한 번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외국인 친구들 때문에 그냥 어울리는 그거. 이번엔 독일에서 해외봉사인데 우리는 초코 아이스 과자를 얼려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쵸? 알죠? 몽쉘을 얼린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초코 과자가 있는데 그게 얼려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네. 얼려놨어요 냉동실에. 근데 애들이 초코 과자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진짜 까먹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냉동실에 있는 거야. 얘 혼자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나는 모두를 위해서 올린 건데. 그런 적이 있었다.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저 이거 한 입만 먹어도 돼요? 물론이죠. 이걸 내가 그냥 가져갔으면 이제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경우다 이거죠. 먹어도 되죠? 먹어도 돼요. 왜 그렇게 봐요? 보기 좋아서. 왜요? 아 마실 게 없어요. 너가 맛있는 것만 봐도 목이 축여. 없어. 그래서 뭐 함께 먹는, 같이 먹는 감자튀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가볍게 가져온 거였어요. 좋아요. 두 번째 한 개 또 얘기할 게 있어.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어허. 이거는 제가 저 혼자 쓰려고 한 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고 왜요? 나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어찔 거야. 그때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편집자님이 친히 물어보더라고. 인간이 아직도 진화를 하고 있는지, 왜 진화의 방향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냥 한번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우리 남성분들 평생 걱정이 뭡니까? 바로 머리털이죠. 주적이야, 주적. 머리털. 이게 모두가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갈 뿐이야. 아, 그래요? 하지만 다 가긴 도달하긴 도달해요. 죽을 때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완전 뭐 이렇게 막 매직펌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쵸. 적어도 많은 숱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가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머리가 없는 상태로 가겠죠. 근데 진짜 의문은 그거야. 그럼 여기는 우리는 진짜 필요한 머리야. 우린 필요한 머리인데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빠져. 근데 필요 없는 부분의 털은 자꾸 나. 나이가 들어도 허벅지 털은 자라요. 종아리 털도 자라고 팔털도 자라. 근데 우리가 종아리 털, 팔털이 있다고 따뜻한가? 절대 아니에요. 없다고 추운가? 절대 아니야. 심지어 미용용으로 밀어. 이건 그쵸. 미용용으로 기르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나는 만큼 여기에 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진화했나? 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작이든 뭐든 이렇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매미도 저렇게 우는데 우리도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아무래도 대머리인 사람보다는 좀 멋있는 머리 스타일 한 사람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 머리빨이에요. 있으니까. 남자 다 머리빨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성을 유혹하기에 불리하도록 이렇게 머리털이 부족한 진화를 이렇게 고수하는지. 그쵸. 어떤가요? 좀 잘 던졌나요? 네. 이제 얘기를 어디서부터 이거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진화라는 게 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진화는 탈락이라 생각해요. 탈락이다. 탈락이다. 살아남은 것들이 진화다. 괜찮네요. 살아남은 게 진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직 인간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근거들을 조금, 그러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왜 하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진화는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여러분, 진화라는 건 변화보다는 멸종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에 더 가까워요. 어떤 게 뭔가 변화, 막 에볼루션, 막 디지몬, 그게 진화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변신이고, 이 어떤 진화라는 거는 그 변화된 개체 빼고 나머지가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 확률적으로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 변이가 나온 다음에 나머지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그게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보통 많이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유전적인 변화가 있을 때부터 이제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대충 두 개 퉁쳐서 진화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진화를 대충 이렇게 본 다음에 인간이 왜 진화를 하고 있나, 어떤 부분에서 진화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진화의 어떤 관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근거를 대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그 부모의 그 아이다. 부모가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비슷한 아이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 제시하고 싶은 전제. 근거가 아니고 전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양쪽이, 그러니까 서로 좋게 보이는 면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성이든 뭐 아무튼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번식을 할 수 있는 두 개체가 서로를 보는 기준이 결국 앞에 전제 때문에 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가 이성을 보는 눈이 또 어떤 사람이 이성을 보는 눈이, 그런 눈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곧 진화의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즘 애들이 키가 더 커. 이거는 저희가 학원 알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깨닫죠. 요즘 애들이 키가 더 커.
요즘 애들 더 예쁘고 잘생겼어. 예쁘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어떤 그거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 부모의 그 아이가 무조건 다 이어지는 그쵸. 건 아니야. 어떻게 안 이어지냐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잘 안 이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상속으로 인해서 돈이 많아질 수 있지, 아이가. 그거를 제외하고 부모가 돈이 많이 벌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를 만들 것이냐 잘 몰라 사실. 왜냐면 부모가 막 똑똑해. 그럼 아이도 똑똑하겠지. 근데 똑똑하다고 무조건 돈을 잘 벌어? 그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런 거는 많이 못 물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점은 물려받는 게 있고 잘 안 물려받는 게 있다. 물론 물려받는 게 돈이 오히려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보다 돈을 물려받는 게 더 정확하다는, 그러니까 더 잘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 왜냐면 그거는 방금 이 유전이랑은 다른 얘기라서 좀 차치하고 피드백 거리가 먼 거지. 뭐 부모가 똑똑해서 아이가 똑똑할 수는 있지만 그 똑똑한 게 뭐 어떤 학벌이라든가 어떤 증명과 실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금전적인 어떤 부유한 그런 것까지 이어지기까지 그게 좀 피드백 거리가 먼 거지. 근데 굉장히 가까운 것들,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를 보는 그 기준이 아이에게도 명확히 영향을 미쳐서 또 그 아이가 또 번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제가 편집자님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요. 외모예요, 외모. 그쵸. 외모야. 키가 큰 거랑 뭐 잘생기고 예뻐지는 거. 그게 그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지금의 진화의 방향성이야. 인간의 진화의 방향성.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부모들이 서로를 볼 때 괜찮은데 하고 본 게 진짜 그 아이가 그걸 또 가지고 있어 남들이 볼 때도 괜찮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이어지는 거는 외모가 가장 클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외모가 첫 번째고, 그 어떤 또 그런 게 있죠. 사실 돈도 어느 정도 그렇긴 해요.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게 또 있는 게 가치관도 조금 그래. 가치관도 조금 많이 물려받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그 아이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두 번째 내용은 대충 여기까지 막 한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하면 제 생각에는 만날 때까지만 해도 탈모 현상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진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면서 나중에 바뀌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적당히 풍성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모가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기준이 발현되기까지, 실제 그게 기준이 이제 임시 기준이 이제 달라질 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네. 예전엔 결혼을 20대 중반에 했어요. 요즘 30대 중반에 해. 근데 벗겨지기 시작하는 시기도 전 30대 초중반이라 생각해요.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렇기 보편적으로. 때문에 네. 지금은 탈락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이게 맞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지. 그럴 것 같아. 이제 결혼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위험하다. 이제 진화를 해야 된다. 탈락 기준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탈락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 없어요. 근데 절대 탈모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게 저도 탈모예요. 원래 맞네. 그 흑인 분들끼리는 서로 막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전 괜찮아요. 본인은 하면 안 돼. 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자고.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오케이. 저는 아직 진행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 가서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무튼 진행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생각은 진화는 아주 조금씩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은 자연 상황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너무나 큰 문명을 일어났어요, 저희가. 높은 문명을 이뤘어. 그러니까 자연이 그 빼빼마른 아무것도 없는 자연에서 진짜 뼈다구도 없는 자연에서 너무 커다란 그 쌓아 올렸어요. 그 건축물을 너무 커다랗게 문명을 쌓아 올려서 이 문명들에 의한 선택과 탈락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다. 그럼 만약에 외모지상주의가 진짜 심한 나라고 네. 40살부터 결혼한 나라가 있다면 거기는 풍성충들만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나라가 아니어도 이제 곧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 이거 굉장히 냉정한 소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특히나 세상이 좀 50년 전보다는 안정됐잖아요. 맞아. 50년 전이라고 하면은 막 전쟁 많고 막 그런 때잖아요. 그보다 더 몇십 년 전에는 실제로 몇 천만 명이 죽은 세계대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가 그 전쟁 끝나고 안정된 지 채 100년이 제대로 안 됐어. 근데 그런 세계에서 이제 천천히 안정돼 가고 있으니까 먼저 안정된 국가에서는 벌써 예뻐지고 벌써 키가 커지고 외모가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 어린애들 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다 잘생기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야? 뭐라 말했는데 까먹었다. 뭐 진화를 하고 있다.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그 자연의 변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빙하기가 와가지고 진짜 빙하기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신체 기능만 가진 일부 빼고 나머지 다 죽는 그런 상황은 없지만 조금씩 여기서는 이 개체가 조금 더 늘어나고 여기서는 이 개체가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변동폭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우리 세대는 없겠지만 천천히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을 빨리 먹어야 된다. 로 결론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근처 가까운 피부과,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약을 빨리 처방받으세요. 약은 빨리 먹을수록 이득이다. 한 올이라도 더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진짜요? 네. 나도 먹어야 되나? 한 10년 뒤에는 먹으면 좋죠. 지금은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10년 뒤에 지금보다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먹으면 좋죠. 근데 한 올이라도 더 있을 때 먹어야 된다면서. 왜냐면은 그게 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거네. 그쵸. 맞네. 오케이. 오케이. 저 다음은 제가 요새 이제 조금 건강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 치아 건강, 피부 건강, 제 이제 두피 모발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이 어떤 운동도 조금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참고할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뭐 근데 더우면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탈모가 더 심해지죠. 맞아요? 진짜? 땀이 많이 나니까 열이 나면은 빠지죠. 열이 안 빠지는 거야? 열이 나면 빠지죠. 제가 머리에서 열이 개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길 만큼 이제 뿌리가 이제 강한 걸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탈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탈전이 아니에요. 탈모 전문가 그 교수 있대요, 저기. 탈전? 충청 어디? 충청도인가? 딱 그 한 명 교수가 있다는데 그 교수 찾아가야 된대. 그렇다던데요. 가서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뭐 거기서 그 커스텀 약을 준대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회사 그걸로 안 된대요. 아무튼 그래서 뭐 대충 여기서 아까 인간의 진화에 대한 얘기는 또 가벼운 얘기였죠. 별거 아닌 그 얘기 그냥 한번 해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할 말 없으시죠? 네. 응원의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아까 했어요. 아까 해버렸어. 네. 끝나버려야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은 게 이제 또 하나의 정규 코너 하나 남았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이 부분만 우리 이야기 중에 알맹이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그 부분. 맞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하고 맞는 알맹이. 그러니까 위에도 알맹이는 있긴 하죠. 아무튼 시작할까요?
하겠습니다. 훈수와 조언 사이 개발 꼰대. 이 시작을 앞서서 제가 어떤 내세우 추천드린 주제이기 때문에 네.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세요. 요즘 아무래도 취직을 하고 취준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자꾸 비전공자 3개월이면은 뭐 내가 IT 대기업에 입사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본인은 안 갈 거잖아요. 안 갈 건데도 자꾸 내가 비전공자고 취준을 한다는 그 정보만 가지고 그치. 인스타그램에서 비전공자 3개월이면 광고를 자꾸 띄워보내는 거네. 취준 뭐 입사할 수 있다. 다 부트캠프야. 다 부트캠프. 근데 제 기준 어쨌든 저도 이 코딩 채널에서 1년 반 동안 그쵸. 영상들을 만들면서 들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 기준에 3개월은 안 돼요. 근데 저거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본 걸로 봤을 땐 3개월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개월 만에 되는 부트캠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내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뭔가 그런 좋은 부트캠프들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트캠프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좋은 부트캠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스타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네. 왜냐면 별 생각 없었는데 맞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정해야 되지? 말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트캠프라는 게 네. 결국에는 훈련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약간 뭐 실제로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볼 때 강의는 좀 적을 것 같고, 뭘 만들어보고 미션을 주고 거기까지 코칭해주고 또 어떤 미션 주고 코칭해주고, 그러고 약간 그것도 해주면 좋죠.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게 해주고, 그러고 회사랑 연결까지 해주고, 이렇게 약간 이런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부트캠프를 고르는 기준, 그럼 이건 어때요? 적어도 3개월 만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부트캠프는 거르는 게 좋을까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좋다. 그거는 걸러야 돼. 그건 걸러야 된다. 그래서 3개월, 제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럼 컴공과를 왜 가냐 이거야. 컴공은 4년 동안 해도 부족할 정도로 냉정하네. 엄청나게 그걸 했는데, 합리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취직을 잘 되는 건 컴공이 그만큼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부트캠프 가서 3개월만 해도 취직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왜 구태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투자해서 맞아요. 컴공 가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 3개월은 걸러도 된다. 걸러도 돼요. 걸러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걸러야 돼. 걸러야 된다. 인스타그램 광고에 나온 3개월 그건 걸러야 된다. 네.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는 봐줄 만한 거예요. 몇 개월. 본인이 열심히 한다 가정하에. 저는 사실 뭐랄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기준을 정해보면 일단 3개월은 너무 짧고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장담이 아니야. 그들에게 그 인생을 약속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제가 볼 때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적당히 좀 기간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해주는 데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나서도 약간 애매하네요. 왜냐면 제가 부트캠프에 대해서 막 잘하는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하는데 짧은 기간, 제 생각에 커리큘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리큘럼 봐야 된다. 왜냐면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거의 한 달은 애들 교육하는 데 거의 다 쓸 거고, 한두 달 쓸 거고, 나머지 한 2달 남은 거에 한 달 동안 하나, 한 달 동안 하나, 한 2개 정도 뭐 만드는 거면 그럼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별로죠. 좀 더 만들어야지. 조금 더 커다란 프로젝트를 좀 해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한 달 동안 물론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하지만 결국에는 학교 수업 시간만큼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학교 수업 시간만큼 하고, 그리고 과제하는 시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원래 그 뒤에도 하는데 그 뒤에는 안 할 거잖아. 거기 가서 잘 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는 그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기간보다는 적어도 프로젝트가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여섯 개 정도? 근데 대여섯 개 하려면은 한 달에 하나를 잡으면은 적어도 6개월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최소 6개월 정도면 사실 저도 모르고 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전공자잖아요. 전공자 입장에서는 6개월 만에 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뭐가 되겠어, 6개월 동안 뭘 해. 약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개발자? 돈 많이 번다면 나 개발자나 하려고 할까? 이런 이 밈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들 사이에서 나 개발자로 취직해서 돈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머릿속에 박아놨던 그 이미지만큼 벌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하는 그 기업들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역량이 있을 텐데 그 역량을 부트캠프를 통해서 3개월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저희가 둘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안 되죠. 그래도 6개월이면은 전공자가 생각했을 때 진짜 뭐 프로젝트 몇 개라도 더 했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3개월보단 낫다.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건 정도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는 게 엄청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정도 기간이면은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겠다라는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비전공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저는 사실 전공자들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4년으로도 부족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4년 배우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한 1년 그 넘어가서 한 2년도 좋죠. 근데 2년까지 해주는 데 별로 없을 것 같고 보통 연 단위로 뽑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한 1년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게 저도 그게 왜냐면 아마 듣는 분들도 편집점 지금 다 알 거예요. 내가 1년이란 기간을 말해서 그 1년 동안 아무거나 다 해도 되겠냐고요. 사실 그쵸. 안에 컨텐츠가 더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냥 아주 막연히 생각해 본 거예요. 한 1년 정도면은 질 좋게 열심히 잘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쩐 되게 좋은 많은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부트캠프를 1년 동안 한 비전공자랑 평범하게 학교를 다닌 컴공 4학년생이랑 둘이 시준에서 어떤 회사에서 경쟁을 한다고 쳤을 때 어쨌든 급을 나눴을 때 둘이 좀 평평하게 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둘 다 구직을 한 상태에서 회사 안에서 네. 충분히. 네. 그러니까 물론 케바케예요. 사람 바이 사람이고 다 다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3개월짜리도 될 사람들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원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 아니 옛날에도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40패스 하면 당연히 우리 집안 먹여 살릴 수 있죠.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냐?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인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냐 하면 한 1년 정도 한 친구랑 4년 전공자랑 싸워볼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3개월 그거에 부트캠프 광고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 부트캠프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한 김땡땡 씨는 3개월 뒤에 뭐 쿠팡에 입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문구를 써놓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지하철역 앞에 있으면 이제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복권 판매점. 이곳에서 복권 1등 2명 당첨. 이거다. 누군가는 당첨이 돼. 이거네.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네요. 10,000명 중 1명은 되겠지. 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엄청 그런 거에 엄청 큰 재능이 있거나 큰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쵸. 맞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편의점 이런 데에다가 복권 당첨 그거를 왜 걸어놓는 건지 진짜로. 근데 뭐
어쨌든 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왔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될 그건 없잖아요. 아니죠. 근데 아니죠. 부트캠프 광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그거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아 3개월짜리 그거. 이거는 오히려 예, 제가 할 말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진 않지만 혹시 할 때 뭐 그런 광고 본 적? 아, 전 많이 떠요. 많이 뜨죠, 많이 네, 뜨죠. 결받아요, 진짜. 그리고 또 백준 문제 그 사이트 들어가면 엄청 많이 뜨잖아요. 네. 뭐 몇 개월 만에 뭐 단기로 뭐뭐 됐다. 근데 이게 요즘 단지 부트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 많이 떠요. 뭐 프리미어 3개월 만에 된다. 3개월 만에 된다. 근데 프리미어 에펙은 제 기준 되거든요. 3개월 만에 될 수 있어. 3개월 열심히 배우면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을 작품을 3개월 만에 여러 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부트캠프도 좀 비슷하다. 근데 저도 만약에 저 프리미어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작품을 한 두세 개는 만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냐면 다 알려주고 나서 밖에서 작품을 한다. 그거 또 다른 일이야. 그 안에서 진짜 완전히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동만 걸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뭐야 엑셀 누르고 굴러가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 바로 발 대라고 하고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작품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저희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프로젝트로 마지막에 그 솔루션을 다 만들고 그 다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러면은 혹시 유명한 부트캠프가 있나요? 뭐 티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트캠프? 있죠. 아, 있어요?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없는데요.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3개 하면은 확실히 좀 인증된 부트캠프니까. 충분히 인증돼요. 네. 소개. 근데 3개 다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삼성 소프트웨어 청년, 뭐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거 있어요. 사피라고. SS, 뭐 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인가? 그거 하면은 확실히 그거는 실력이 이게 1년짜리고 여기는 전국에서 뭐 몇백 명 안 뽑아요. 엄청 잘하는 사람만 애초에 들어가겠네요. 네. 비전공자도 파이가 있는데 비전공자도 사실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들어와요. 애초에 잘해야겠네. 논리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코딩 시험은 안 봐도 논리 시험은 다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갈통이 있는 새끼들만 갖다 앉혀놔. 그러고 해. 그러면 거기서 못 가겠냐? 다 잘 가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거 있고 다른 하나가 아마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뭐 이런 거 뭐 제가 한번 찾아봐요. 검색해볼까요? 네, 검색 한번 해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네. 맞는 것 같아. 이게 이런 거거든요. 누가 했대요? 이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그렇죠. 주관은 이런 건데 실제 맡아서 하는 기업이 없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런 이미지라도 하나 띄워주셔도 되고. 네. 아무튼 뭐 그냥 이제 저희는 뭐 대단한 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나열만 할 거라서. 소프트웨어 마스터로도 굉장히 유명한 부트캠프. 그러니까 정부 지원하면 딱 보이죠? 아까 사피 있죠? 삼성 소프트웨어 그 청년 아카데미. 그것도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는 건데 삼성그룹에서 그 삼성물산 아래에 그 여러 교육 담당 애들이 있어요. 그 누구야? 오픽이 거기서 하는 거죠. 오픽이 삼성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 그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픽 채택한 게 삼성이잖아요. 우리 토익 스피킹 안 한다. 오픽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교육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 꽤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도 있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트캠프 한번 한번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나?
이미지 한번 분명히 3대장으로 누가 뭔가 정리를 해놨을 텐데 우리나라 그런 거 되게 좋아. 왠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땡.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거 맨날 광고 떠.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광고 받았네. 뭐야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광고 받았네. 광고 받았네. 별론 것 같은데요?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 카카오 부트캠프 뭐 하나 해주세요. 제가 왜냐면 카카오에서 뭐 하나 봤던 것 같아. 아,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순위는 여기. 아, 잠깐만. 카카오 클라우드 스쿨? 어, 카카오 클라우드 부트캠프? 아이씨. 뭐 있었는데? 분명히 이쪽에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부트캠프. 이건가? 카카오가 아닌 건데 이거 있나? 사피 나오죠? 네. 이게 진짜야. 이거다! 부스트 캠프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모르겠고요. 이건 뱀인 뭐.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건,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부트캠프도 맞는데, 이건 개발자보다는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이거 괜찮네. 여기 괜찮네. 이거 이렇게 쭉 소개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부트캠프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피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게 있네. 네이버에서. 여긴 삼성에서, 아까는 삼성에서 하는 거고, 여긴 네이버에서 부스트 캠프라는 걸 해요. AI 엔지니어링이니까 사실 이건 조금 협소하네요. 그 과정이 6개월짜리고 괜찮네. 오프라인으로도 되고, 그쵸. 뭐 GPU도 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총 3개네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네임드 부트캠프. 삼성에서 하는 그 사피. 네. 그 다음에 한국 거기서 군가에서 지원해주는 그쵸. 이름 뭐였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오는 부스트 캠프. 네,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순위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 제가 가고 싶었던 저는 이 정도밖에 없었다. 근데 어쨌든 이 3개 정도는 어쨌든 조금은 검증된 그런 네, 거죠. 사실 이 뒤에도 더 검증됐을 텐데 일단 제 입에서 나오는 검증된 건 이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저 사실 이거 붙었었어요. 아, 사피. 네, 붙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로 전공자로 비전공자 아니고 전공자로 붙었는데 LG도 같이 붙어서 그냥 이것도 붙어가지고 뭐 좋아하긴 했어요. 막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아마 이 인베디드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 전공생 4학년을 다 다니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쳤을 때 그 네. 사람은 A라고 치고 어떤 사람은 4년을 끝내고 이런 3개 중 하나 부트캠프를 하고 또 취업을 준비했어요. 네. 그럼 그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기업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B는 대기업을 가고 A는 중견기업을 가고 뭐 이 정도 차이인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이 둘이 가는 기업은 크게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아니 왜냐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전공자 입장에서 전공자가 이미 다 배웠어. 기본 교육 다 배웠어. 그리고 이제 진짜 실무를 1년 동안 배우고, 아니 그냥 회사에서도 물론 실무 하겠지. 근데 그거랑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 진짜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랑 회사에서 그 일만을 하기 위한 교육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트캠프는 회사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당연히 많지. 근데 이런 건 다르지. 이런 걸 다닐 거면은 이거 다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여기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얼마나 많은 걸 해보게 시키겠어, 그 사람들한테.
사실 이거 물어본 게 본인처럼 네. 회사가 붙고 부트캠프 붙었을 때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있을 것 같아서 이 회사와 부트캠프의 그거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게 대부분은 나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쵸.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경우도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부트캠프 약간 그쪽 잘 고르는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여기 붙었으면 이쪽은 괜찮아요. 이거는 다 괜찮은데. 저희 기준이 그럼 이렇게 하죠. 3개월 믿고 이 3개 믿고 가자. 그쵸. 3개월을 맞습니다. 믿고 거르고 3개를 믿고 가자. 그쵸. 아, 됐네요. 이 정도로 괜찮아요? 이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근데 이쪽을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쪽이 아니고 저는 약간 전자 쪽이라서 조금 이 부분하고 좀 어떤 경향이 있었죠. 근데 그래도 제 귀 속에 들린 애들이잖아. 그러면 괜찮은 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뜨거웠던 헬로월드. 더워 죽겠어. 진짜로. 지금 저 내내 여기 인중에 저도요. 맺힌 땀방울을 내내 조금씩 딱. 저 눈까지 자꾸 땀이 나네요. 눈물인가? 너무 더워요. 진짜로. 매미들 너무 시끄럽고. 저희 좀 휴식을 하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뭐 매번 대충 준비해도 뭐 잘 되네. 아니, 오늘 빨리 말하려 했는데 빨리 말해서 나왔다. 그냥 괜찮은데요. 적당히. 저희 매번 이런 더운 환경에서도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죠. 그쵸.